여러분, 13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 러버밴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드로우를 만드는 와중에 제일 이제 불편했던 점이 뭡니까? 이거였었죠, 그죠? 여기 그림 그리는데 잔상이 남는다 하는 거죠, 그죠?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거 지난번에 뭡니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또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게 했었죠,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 러버밴딩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러버밴드가 뜻이 뭡니까? 러버밴드 고무줄이죠, 고무줄. 마치 고무줄이 움직이듯이 뭐 이렇게 선 같은 게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그림 그리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캔버스 마우스 무브 함수에서 보면은 드로워의 캔버스 마우스 무브에서 보면은 이런 단계를 거쳤어요.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를 갖다가 까만색을 얻어오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그 블랙 컬러가 아니라 하나는 이제 포그라운드로 사용할 색깔은 블랙을 정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여기 바탕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번은 뭐로 그립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배경색으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지워진 것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으로 그리고 지우고 좌표 옮기고 까만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우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다른 그림의 픽셀까지 지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제 백그라운드가 러버밴딩이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제 러버밴딩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랑 포그라운드 컬러가 만들면 백그라운드가 돼요. 이게 참 신기한 제도입니다. 이게 포그라운드랑 만나면 포그라운드가 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픽스의 펜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펜에 있는 컬러고 요거는 배경 화면에 있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1과 1이 만나면 까만색이랑 까만색이랑 만나는데 지워지는 효과를 갖는다는 게 백그라운드. 요게 특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랑 포그라운드 혹은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가 만나게 되면은 흰색, 까만색, 흰색이 만나게 되면 이제 까만색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흰색 만났을 때는 그냥 흰색 나오고 요렇게 픽셀 단위의 연산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러한 픽셀 단위 연산을 하기 위해서 setrop2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을 해야지 됩니다. setrop2라고 하는 연산을 하면서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서 연산 방법, 픽셀 간의 연산 방법을 갖다 명시를 하는데 이게 R2 not exclusive와 pen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산 방법을 갖다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C샵에서는 나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C샵에서는 이 화면상에서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함수의 기능을 많이 제거를 해버렸어요. 간단하게 하면 이 setrop2라고 하는 함수가 C샵 라이브러리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C샵 그래픽스 객체의 함수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 함수는 어디에 있냐면은 원조가 win32 API C랭귀지 함수로 이게 존재합니다. C랭귀지 함수로 존재를 하고 이 setrop2가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C++에는 setrop2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C샵으로 오면서는 이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러버밴딩 작업을 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은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뭐 화면 이미지를 갖다가 덤프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페인트하기 위한 배경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고 옛날 스타일이 아니라 이게 자바에서도 그냥 쉽게 그냥 이 setrop2 비슷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set모드라고 하는 기능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데 C샵에 쓰는 걸 막아놔가지고 조금 불편하지만 뭘 해야 되느냐? 불편하지만은 win32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C랭귀지 프로그램을 여기서 섞어 쓴다는 겁니다.
C랭귀지 라이브러리를 섞어 쓰면서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Win32 AP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HDC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변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요거 뭐라고 읽느냐면은 D가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타입의 변수를 써야지 돼요. 이 디바이스 컨텍스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C샵에서 사용하는 그래픽스의 원조 자료구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원조 자료구조고 요거의 핸들은 이제 포인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포인터를 얻어와가지고 일처리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C랭귀지 함수를 이용한다 하는 점. 그래서 오히려 요 기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후에도 뭐 C랭귀지 함수를 갖다가 C#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물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거 사용하는 법,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코딩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좌표 옮기고 그리기는 하는데 이 그릴 때 조금 전에 그 not exclusive OR 모드 펜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옮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set ROP2라고 하는 C랭귀지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Win32, Win32 프로그램에서는 그래픽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조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얻어와야지 됩니다. get HDC라고 있죠. 이제 현재 사용되는 그래픽스 객체 안에 옛날 사용하던 이 핸들 포인터를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set ROP2 함수를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거는 매크로인데 내가 이걸 누르고 F1을 지금 한번 눌러봤어요. 자, F1을 눌렀더니 set ROP2 함수에 여기 ROP2 연산 모드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R2 블랙. 이건 무조건 블랙으로 칠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카피 펜,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러버 밴딩을 하기 위해서 쓰는 모드 이름이 R2 not exclusive OR 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에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이브러리는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C++예요. C++ 신텍스입니다. C샵에는 이 함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써야 되는데 이 매크로 자체가 C샵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얘 구체적인 숫자는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 가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set ROP2 값을 정해 놓겠습니다. R2 10입니다. 10. 요거는 20은 굉장히 중요한 거인데 마음대로 뭐 정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스테이트 변수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set ROP2가 어디에 있는 함수라 그랬습니까? C랭귀지에 있는 함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랭귀지에 있는 함수다 보니까 내가 C랭귀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어딘가 적어줘야지 돼요. 그걸 적어주는데 내가 잠깐요 끄고 이게 C 윈소리2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다라고 한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어줬다는 거죠. 이런 걸 적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로더한테 컴파일러 중에 그 이제 로딩 기능하는 그 로더한테 GDI 32에 있는 DLL 다이내믹 라이브러리를 얘기한 겁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다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C랭귀지 함수 시그니처를 갖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include, 우리가 C샵에 include 함수가 없죠. 그죠? include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 의사 표현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t ROP2가 C랭귀지 함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이 함수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신텍스 에러가 없어졌죠. 그죠?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set ROP2라고 하는 함수는 뭔가 작업을 하는데 요거 작업을 하면서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값이 뭐냐면은 현재 그 핸들에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에 설정되어 있는 그래픽 모드 값이 현재의 모드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그래픽스도 그렇고 옛날에 핸들 쓸 때도 그렇고 이전에 쓰던 값을 저장해놨다가 이거 작업이 다 끝나면 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픽스 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들 간에 공유하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남이 썼던 그런 속성을 그대로 남겨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스타일로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전 값을 저장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주고 뭔가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올드 모드로 세팅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윈32 프로그램, 그 다음에 비주얼 C++ 프로그래밍 할 때 하는 코딩 스타일입니다. 뭔가 내가 그래픽스 혹은 이제 옛날에 그래픽스가 디바이스 컨텍스트인데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대한 조치를 하면은 이전 값을 가지고 있다가 작업이 끝나면은 복구시켜준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는 그림 그릴 때 우리가 C샵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릴 때 C샵에서 쓰는 그림 그리기 함수가, 사각형 그리는 함수가 뭐였었습니까? 드로우 렉탱글이라고 하는 함수 썼죠. 그죠? 필 렉탱글이나 드로우 렉탱글이라고 하는 함수 썼는데 이제는 러버 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는 쓸 수가 없어요. 핸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핸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윈서리터 C랭귀지로 되어 있는 렉탱글 그리기 함수를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우 함수의 아규먼트가 그래픽스인 걸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써줘야 됩니다. 자,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써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셀렉티드 피규어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픽스를 이용을 못하고 핸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함수가 그 C랭귀지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똑같습니다. select. 자,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자, 논리적인 행위는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좌표 옮기고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좌표 옮기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좌표 옮기고 그리고 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래 그랬을 때는 그래픽스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함수를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HDC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함수를 바꿔줘야 된다. 요거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이따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내가 꺼내와서 쓰게 되면은 이 핸들을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 꼭 가비지 컬렉션 차원에서 돌려줘야지 돼요. 그래서 지점 해가지고
릴리즈 HDC 해서 핸들을 돌려주는 코딩을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작동하게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드로우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드로우 함수를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인티저 포인터 핸들 이렇게 들어가도록 조치를 이런 아규먼트를 갖는 드로우 함수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피겨 클래스에 가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피겨 클래스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드로우랑은 시그니처가 틀립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박스에 한번 가봅시다. 박스. 근데 내가 일단 테스트를 하는 차원에서 박스에만 일단 이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요 함수를 일단 앱스트랙트로 놓으면 안 되고 벌처라고 놓고 이거 잠시 비어있는 후크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생긴 걸 후크 함수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후크 함수를 만들어주고 요 함수를 내가 렉탱글에 대해서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박스에 대해서만. 자, 박스에 가서 드로우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박스에 대해서 만드는데 요거 오버라이드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들어오는 이제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필 렉탱글, 드로우 렉탱글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C랭귀지에 있는 그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C랭귀지 함수를 이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C랭귀지 함수가 뭐냐? 그 C랭귀지 함수가 렉탱글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렉탱글이라고 하는 C랭귀지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HDC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렉탱글 함수는 width height가 아니라 x1, y1, x2, y2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요즘 쓰는 드로우 렉탱글의 원조에 해당하는 함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C랭귀지로 짜여지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 또 신텍스 에러가 나왔죠. 그죠? 이 신텍스 에러는 아까 set ROP2 했을 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의 신텍스 에러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C랭귀지 함수다. win32 그 라이브러리 있는 함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술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직접 치기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시 이제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의미를 알겠죠, 그죠? GDI win32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갖다 임포트해서 갖다 쓰겠다 하는 겁니다. 렉탱글 함수의 시그니처입니다. 자, 렉탱글은 핸들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x1, y1, x2, y2 upper left corner입니다. upper left가 left 하여튼 이제 시작점, 끝점 좌표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인 경우에만 드로잉 하기 위한 러버 밴딩 하는 걸 한번 우리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뭔가 뭐 고무줄 같습니까, 이게? 자, 고무줄 같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 전경색과 전경색이 만날 때 뭐냐면 이미 있는 그 배경 화면에 까만 색이 있고 그 다음 내가 그리는 게 까만 경우입니다. 자, 이제 내가 여기서 딱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딱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씨.
사라져 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러버밴딩이다 라고 하는 작업이 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각형에 대해서만 만들어 봤습니다. 나머지도 다 만들어지 되겠죠. 그죠? 나머지도 만들어 주려면은 일단 어디로 가느냐? 피겨 클래스에 가서 요거는 이제 다시 abstract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거 훅 함수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각형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abstract 펑션을 만들어 컴파일하면 컴파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컴파일 안 됩니다. 지금 컴파일 안 되겠죠, 그죠? 왜 컴파일이 안 됩니까? 이게 추상함수일 경우에는 이 추상함수 밑에 있는 그 차일드 클래스들에서 이 드로우 함수를 다 구현을 해놔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후크 함수일 경우에는 구현을 안 해도 되는데 앱스트랙트인 경우는 맨 밑바닥에 있는 단말 클래스에서 이 함수들을 다 구현을 해내야 됩니다.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컴파일러가 생기는 거고 지금은 이제 박스에 대해서 내가 테스트를 했으니까 이제 다 만들면 되니까 abstract 펑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draw 함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 복사해 갑시다. 복사해서 서클로 갑시다. 자, 서클에 무슨 함수가 있을까요? 미안해. 잠깐만요. 요것도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서클 함수 여기 fill ellips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무슨 함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ellipse. 자, 렉탱글 비슷하게 엘립스라고 하는 함수도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draw, line, draw. 포인트 쪽에 한번 가봅시다. 포인트 쪽에 가서 아이고, 이건 잘못했네요. 박스를 복사해 오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포인트나 박스나 거의 똑같으니까. 자, 컨트롤 C 해가지고 포인트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자, 포인트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그죠? 이렇게 그렸으니까 x1, y1, x2, y2 이거 x1 마이너스 델타 y1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x1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width height인데 이건 width height인데 얘네들은 x1, y1, x2, y2입니다. 옛날 렉탱글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데 아직 라인을 안 만들었습니다. 라인 쪽에 또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컨트롤 C 가서 라인 자 라인 하는데 자
지금은 draw li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있는데 win3이라든지 혹은 비주얼 C++는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move to 그 다음에 line 2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를 써야 됩니다. move to는 펜의 위치를 어느 위치로 옮겨라 하는 거고, 그 위치로 옮긴 다음에 또 line 2 이렇게 가지고서 그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잠깐만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여러분 라인 그릴 때 실행기 win32 라이브러리에서는 move to handle x1 y1 이렇게 해서 펜의 위치를 출발점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line 2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hdc x2 y2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렉탱글 함수는 필요 없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기 함수니까 요거 적어줘야 됩니다. move to 해가지고 적어주는데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line 2 line 2 함수도 이렇게 적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요거 신텍스가 매번 적을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move to에 대한 거, line 2에 대한 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line. move to인 진입점 최소한. 내가 이 함수 이름을 갖다가 좀 다른 걸 썼는가 보네요. 서클. 자, 라인 2에 대한 것만 내가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 중지 좀 하고 합시다. 여러분, 내가 윈32에서 라인 그리던 기능을 하도 써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가 까먹었네요. 까먹었는데 여기에 move to가 아니라 move to ex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지 되고, move to ex 함수의 시그니처가 여기 맨 마지막에 인티저 포인터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인티저 ptr old position. 이 move to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신텍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널 포인터를 갖다 하나 줘야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 썼던 함수에 이전에 썼던 펜의 위치 값을 돌려주는 그런 변수인데, 디저 포인트에 요거는 여기는 안 나오네. 요걸 어떻게 신텍스가 이게 없는데.
자, 여러분, 원래 여기 move to의 맨 마지막 그 포멀 파라메터는 그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가 여기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이걸 안 쓰게 되면 대충 이렇게 신텍스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링크를 위한 그 컴파일이랑 링크를 위한 그 비실행문이기 때문에 뭐 대충 적어도 큰 문제는 안 되네요. 이렇게 적었고 이 자리에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0이라고 적었습니다. 어쨌거나 좀 허접하지만은 이렇게 C 랭귀지 윈32에는 C 랭귀지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릴 때 X1, Y1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펜이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라인 2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아까 그려봤죠. 박스 그려봤죠. 서클 그려봤죠. 자, 이번에 라인 그릴 차례입니다. 라인 이렇게 그리면 라인도 이렇게 잘 그려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러버 밴딩을 이용해서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그런 행위를 그리는 거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러버 밴딩 계속 하겠습니다. 러버 밴딩 계속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건 했지 그림 움직이는 건 안 해봤죠. 그죠? 요 다음 시간에는 그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러버 밴딩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내가 14주차, 15주차 찍을 분량 정도 남았는데 대충 이제 프린트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제이션 기능,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서 마무리를 차후에 지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먹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